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방송을 듣고 있는 47살 이준섭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함께 웃고 울고 청취만 했는데요. 기가 막히고 생각하기도 싫은 드라마 같은 제 이야기도 사연이 될 것 같아서 용기를 내서 이렇게 사연을 올려보네요. 이야기를 하려면 어린 시절부터 말해야 하는데 아무튼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릴 적부터 아버지는 건설업을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성실하시고 진취적인 분이셨습니다. 아버지는 하는 일마다 다 잘 되셨어요. 게다가 심성이 착하시고 봉사도 하시니 저는 그런 아버지가 자랑스러웠습니다. 아버지 사업이 잘 되시니 언제나 저희는 풍족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에는 늘 기사와 가정부가 있었으니 주위에서는 부잣집이라고 소문이 날 정도였습니다. 에어컨이 귀했던 그 시절에 우리 집에는 에어컨이 있었고 비디오도 있었어요. 그 당시 비디오 있는 집은 부잣집이었답니다. 요즘에는 바나나 구하기가 쉽지만 그 당시에는 바나나도 구하기 힘든 시절이었으니 말 다 했죠? 바나나도 아버지는 어디서 한 박스를 가져오셔서 여동생과 함께 하루에 하나씩 먹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려는데 초인종이 울리네요. 가정부 아줌마가 어떤 남자분이 왔다고 합니다. 누구냐고 하니 아버지의 어릴 적 후배 박장호라고 전해주라고 하네요. 아버지는 장호? 장호라고? 아줌마, 문 열어주세요. 제가 아는 어릴 적 동생입니다. 덩치가 좋은 남자는 허름한 옷을 입고 저희 집에 들어옵니다. 양말을 보니 빵꾸가 나 있더군요. 제가 뚫어지게 쳐다보니 양말 뒤를 당겨서 안 보이게 합니다. 참 신기했어요. 그는 아버지를 보더니 반가워합니다. 형님, 안녕하셨어요. 저 장호예요. 그 골목대장 박장호? 야, 이게 얼마만이야? 그래, 여긴 무슨 일이야? 형님, 고향 친구 영식이한테 형님 이야기를 들었어요. 형님께 부탁을 하러 염치불구하고 찾아왔습니다. 아니, 이 시간에 누가 왔나 했는데 자네 행색이 말이 아니네. 식사 중이었는데 저녁 식사는 했나? 아니 이런, 제가 식사 시간에 찾아왔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찾아뵐게요, 형님. 식사하세요. 아니야. 식사 안 했으면은 같이 식사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면 되지. 아줌마, 여기 밥 한 공기 더 주세요. 아줌마는 밥을 풉니다. 아버지는 퍼온 밥 공기를 보면서 아줌마한테 말해요. 아줌마, 이 동생 덩치를 보세요. 이거 먹고 힘이 나겠어요? 대접에다가 퍼주세요. 아이고 사장님, 네네 알겠습니다. 옆에 있던 엄마는 표정이 찌그러집니다. 여동생과 저는 모르는 아저씨가 갑자기 나타나서 아버지의 고향 후배라고 하면서 저녁 식사 자리에 함께하니 어리둥절합니다. 식사를 하시며 아버지는 그래, 자네 어떻게 지냈나? 네, 형님, 이런저런 일을 다 했어요. 영업도 해보다가 마침 좋은 기회가 생겨 친구랑 같이 사업을 했는데 그게 잘 안 됐습니다. 마누라는 다음 달이 산딸이고 돈은 떨어져가고 공사판에서 막일을 하면서 근근히 생활을 했는데 그마저도 넉넉하지 않았어요. 그래, 고생이 많았구먼. 그러다가 친구들 모임에 갔다가 영식이가 형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릴 적 형님이랑 친형제처럼 잘 지냈던 생각도 나고 형님도 보고 싶고 그리고 또 형님 하시는 일이 제가 도움이 될까 싶어서 이렇게 물어물어 찾아왔습니다. 그래, 잘 왔네, 잘 왔어. 안 그래도 사업이 커지고 믿을 만한 내 사람이 필요했는데 잘 됐다. 장호야, 내 밑에 와서 내 일을 도와주면 되겠다. 형님, 감사합니다. 박장호 이 한문 바쳐 형님을 충성을 다해 모시겠습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후배를 삼촌이라고 불렀습니다. 장호 삼촌은 아버지에게 간이라도 빼줄 듯이 무척이나 잘했고 어머니에게도 너무 잘했으며 심지어 저희들과 놀아줄 정도로 참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처음부터 장호 삼촌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어요. 어머니께서는 아버지께 여보, 나는 저 고향 후배라는 사람 마음에 들지 않아요. 뭔가 음흉한 느낌이 있어요.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내 후배인데. 어릴 적에 얼마나 착했던 아이인데 그런 소리 말아요. 착한 후배고 일도 얼마나 잘하는데요. 안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어머니는 충고를 했지만 아버지는 오히려 역정을 내셨습니다. 1980년대 한국의 건설업은 승승장구였습니다. 부동산 경기도 좋았으며 아버지의 일은 시대를 잘 만났다고 봐도 될 정도였습니다. 사업이 잘 되니 아버지는 장호 삼촌의 권유로 일을 더 벌이셨습니다. 어릴 적 동네 후배이고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아버지는 늘 삼촌을 높이 평가하셨어요. 그래서 중요한 서류나 도장을 믿고 맡기셨다고 하시네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니 집안 분위기가 아주 싸합니다. 아버지가 안 피시던 담배를 피십니다. 어머니는 울고 있었어요. 그 자식이 다 가지고 날랐어. 이제 어음을 못 막으면 부도나는 건 시간 문제야. 그러게 내가 그 사람 조심하라고 했잖아요. 수십 년간 연락도 없다가 갑자기 찾아와서 당신한테 간이라도 빼줄 듯이 친절하게 대한 게 그게 다 작정을 하고 온 거예요. 이제 우리 애들이랑 어쩌면 좋아요. 여보, 미안해요. 당신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내가 사람을 잘못 봤어. 아버지는 도망간 장호 삼촌을 물어물어 찾던 도중에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알고 보니 장호 삼촌이란 사람은 아버지를 만나기 이전에 친구와 같이 사업을 하다가 똑같은 수법으로 돈을 가지고 날랐다고 하더군요. 아버지가 만난 또 다른 피해자는 그 자식 처음에는 간도 빼줄 듯이 친절하게 대해주다가요. 그렇게 뒤통수를 치는 게 수법이에요. 저도 그놈 때문에 내 재산 다 날렸습니다. 마누라가 산딸이 담딸이라고 그러지 않던가요? 그 수법 10년째 쓰는 거예요. 사람을 믿은 제 잘못입니다. 전 재산 다 날리고 저는 이혼까지 당한 상태예요. 애들 볼 면목도 없어요. 그나저나 이번에 소문을 듣자 하니 거물을 만나 한 건 크게 해서 외국으로 튀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경을 칠. 그 말을 듣고는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답니다. 장호 삼촌이란 사람은 완전히 사기꾼이었던 겁니다. 음흉하다던 어머니의 말씀이 맞았어요. 여자의 직감은 무시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의 회사는 얼마 후 부도가 나게 됩니다. 어머니는 가지고 있던 보석들과 금괴들, 그리고 돈 되는 것들은 다 파셨습니다. 어머니는 가정부 아줌마와 기사 아저씨께도 이제는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모님, 안녕히 계세요. 세상에 이렇게 좋으신 분들한테 하늘도 무심하시죠, 사모님. 그동안 감사했어요. 어머니는 미안해하며 아저씨, 아줌마, 제가 끝까지 함께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동안 저희 집에서 고생 많으셨어요. 가정부 아줌마와 기사 아저씨는 정말이지 펑펑 울고 가셨네요. 얼마 뒤 우리가 살던 으리으리한 주택도 넘어갔습니다. 정말이지 쫄딱 망했다는 표현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많은 짐들을 정리하고 단칸방으로 이사 왔습니다. 엄마가 서글프게 울던 모습이 생각나네요. 어린 여동생과 저는 엄마가 우니 같이 따라 울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믿었던 후배에게 배신을 당하시고는 이 한국 땅이 싫어졌다면서 이민을 가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의류학과를 나오셨지만 저희들 키우고 한동안 손을 놓으셔서 회사로 들어갈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제안 후 한참을 망설이다가 어머니께서 한 말씀 하시더군요. 여보, 나 이래봬도 의류학과 출신이에요. 이제 나이도 있고 미국 가서 세탁소 할게요. 동네 아줌마한테 들었는데 미국 가서 세탁소 하면은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대요. 고마워요. 우리 다시 미국 가서 시작해 봅시다. 여동생과 저는 그렇게 부모님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되었습니다. 1980년대에는 미국으로 이민이 많았던 시절이라고 합니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가는 것은 꿈만 같던 일이었고, 미국으로 가면 아이들 영어도 하고 돈도 벌 수 있다는 꿈들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작게 세탁소를 차리셨고 아버지와 함께 일을 하셨습니다. 고생을 모르셨던 어머니는 우리들을 키우기 위해 밤낮으로 악착같이 일을 하셨어요. 사모님이셨던 곱디고 온 우리 어머니의 손은 갈수록 거칠어져만 갔습니다. 언어 때문에 고생도 많이 했는데요. 처음에는 영어를 잘 몰라서 고생을 했지만 한 해 두 해가 갈수록 부모님도 기본적인 대화를 알아듣게 되셨고 여동생과 저는 어려서 그런지 영어를 쉽게 배울 수 있었습니다. 미국 사회는 한국 사회와 달랐습니다. 영어를 잘 알아듣게 되자 미국 사람들이 동양인에 대한 차별도 알게 모르게 한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학교 친구들은 저를 보며 중국인이냐고 말했고 쿵후를 해보라며 깔깔대며 놀리곤 했습니다. 그 당시 미국인들은 한국이라는 나라를 잘 알지도 못했으며 아시아라고 하면 일본이나 중국 정도밖에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때만 해도 한국은 못 사는 나라였으니까요. 어느 날 열심히 일만 하신 부모님은 동생과 저를 데리고 맛있는 것을 사주신다며 모처럼 기분을 내자고 하십니다. 동생과 저는 신이 났습니다. 모처럼만의 외식이었으니까요. 워낙 그곳은 유명한 집이었고 긴 줄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저희는 줄을 섰고 저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를 보고는 직원이 하는 말이 여기는 예약된 VIP만 들어올 수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동양인들은 우리들 뿐이었습니다. 영어를 저희 집에서 제일 잘하는 저는 너무나 억울해서 가서 따졌습니다. 그러나 소용없었습니다. 우리는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가 끓여주신 미역국에 밥을 말아 먹었습니다. 너무나 속이 상해서 울면서 어머니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엄마,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요. 나 이곳이 싫어요. 애들도 황인종이라고 놀려요. 한국은 이제 우리나라가 아니야. 우리는 미국 사람이어야 해. 아버지가 어떻게 이민을 온지 알고 있잖니. 애들이 놀리는 거 다 지나갈 거야. 지금 네가 할 일은 그 똑똑한 머리로 열심히 공부하는 길뿐이다. 피할 수 없으면 즐기는 거야. 그것만이 현명한 길이다, 아들아. 엄마도 알아, 네 마음.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었지만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는 어머니의 말씀에 저는 아이들이 놀리면 그냥 넘겼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그 당시 어머니도 얼마나 힘이 드셨을까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지네요. 어머니 말대로 저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오뚜기처럼 친구들에게 밟혀도 이를 악물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어느 날 길을 가다가 도로변에 있는 잡초를 보았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밟고 차도 밟고 가는데도 잡초는 초록색을 띠며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저는 그날 잡초처럼 살기로 했습니다. 저는 커서 아버지처럼 사업가가 되고 싶었습니다. 어릴 적 사업을 하시던 아버지가 그렇게나 멋있어 보였거든요. 이를 악물고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부모님은 세탁소를 열심히 하셔서 어느 정도 안정을 이루셨습니다. 저희들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었고
한인 사회에서도 어느 정도 안정된 그룹에 들게 되었습니다. 여동생은 대학을 중퇴하고 샌드위치 가게를 열어서 대박이 났습니다. 저는 뭐가 됐냐고요? 저는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했고 졸업 후에는 나만의 의류 브랜드를 만들고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의류학과를 나오셨지만 세탁소를 운영하시는 어머니께서 저희를 낳고 못다한 꿈을 제가 대신 이루었습니다. 고객들에게 저희 브랜드는 반응이 좋았고 중국과 베트남에 공장을 둘 정도로 사업 규모도 커졌습니다. 어느 정도 부를 이루었지만 저는 마음 한편에는 한국에 대한 그리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어릴 적 놀던 친구들, 그리고 우리가 살던 대궐 같은 그 집은 지금 어떻게 됐을지 가보고도 싶었고요. 향수병은 나이가 들수록 더 짙어만 갔습니다. 한국으로 가보기로 했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를 모시고 가려고 했지만 부모님께서는 다시는 가고 싶지 않으시다고 하네요. 그도 그럴 것이 한국에서 나쁜 기억과 충격이 너무나 많아서 그런 것이라고 이해가 됐습니다. 여동생은 작년에 남자친구와 한국에 다녀와 봤고 저는 혼자 수십 년 만에 한국 땅을 밟아보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온 고향은 많이 달라졌더군요. 제가 떠날 때만 해도 빌딩 이런 것은 없었는데 서울은 빌딩 숲이 되고 말았습니다. 저는 이곳저곳 돌면서 한국에 한 달간 머무를 예정이었습니다. 어릴 적 살던 저희 집에 가보았습니다. 살던 2층 집은 온데간데 없고 오피스텔이 들어왔더군요. 어릴 적 알던 친구들 이름도 모르겠고 이제 제 고향인 한국은 낯선 나라 같았습니다. 그래도 친척들이 있으니 어머니가 알려주신 이모 연락처로 연락을 하고 이모님 댁으로 찾아갔습니다. 이모는 그동안 어머니를 본다고 미국에 여러 번 오셨었어요. 이모는 미대 교수였고 이제는 은퇴를 하시고 집에서 취미로 그림을 그리신다고 하시네요. 이모, 저 왔어요. 우리 동준이 왔구나. 2년 만이네. 이모, 한국에 오니 다 낯설어요.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겠어요. 너무 많이 변했어요. 그래, 네가 미국에 갔을 때만 해도 우리나라 못 살던 80년대 아니니. 수십 년이 흘렀다. 이제는 우리나라도 선진국이야. 다른 나라 가도 살 것도 없더라. 그나저나 동준이 너 올해 몇 살이지? 네, 올해 한국 나이로 40살이 됐어요. 아, 그래? 미국에서 여자친구는 있고? 베트남 여자 사귀다가 헤어진 지 오래예요. 지금은 싱글이에요. 가만히 있어 보자. 그럼 이모가 좋은 선자리 알아봐 줘야겠네. 이모도 참. 저는 농담인지 알았는데 이모는 정말이지 제가 미국으로 떠나기 전에 선자리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이모가 30년째 다닌 수영장 친구의 조카라고 하네요. 이모는 처음에는 여자분의 나이를 몰랐는데 알고 보니 저와 나이 차이가 너무 나서 안 되겠다고 했답니다. 그런데 수영장 친구분이 꼭 한번 만나보라며 조카가 제 이야기를 듣더니 꼭 그렇게 만나고 싶어 한다고 합니다. 이모는 망설이다가 저에게 이야기를 했고 저는 이모의 지인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 뭐 내키지는 않았지만 속냄샘 치고 나가보기로 했습니다. 이모가 함께 만나기로 하셨는데 그날 일이 있으셔서 전화번호만 건네주셨습니다. 그쪽에게도 제 전화번호를 줬다고 하네요. 만나기로 한 날이 왔고 약속한 장소인 호텔 커피숍으로 갔습니다. 커피숍으로 가니 어려 보이는 아가씨가 앉아 있습니다. 왠지 저분 같더군요. 안녕하세요. 혹시 이혜정 씨신가요? 어머, 네, 전화 주신 김동주 씨세요? 네, 맞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우리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녀의 나이는 저보다 12살이 아래였지만 나이에 비해 조숙해 보였습니다.
어릴 적부터 미국에 사는 게 꿈이었다고 하네요. 미국에서 1년 정도 어학연수를 한 경험도 있었고요. 어리지만 말이 잘 통하는 그녀가 싫지는 않았습니다. 그녀는 한국의 이곳저곳 저에게 소개시켜 줬습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친해진 것도 처음이고 제가 한국에 오랜만에 온 것도 한몫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저는 한국 여자와 사귄 적이 없었기에 모든 것들이 다 신기했습니다. 그렇게 매주 두세 번을 만나게 되었고 곧 미국에 들어갈 날짜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라는 시간은 생각보다 빠르더군요. 미국에 들어가 할 일도 많았고 더 이상 한국에 머무를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솔직히 그녀는 어리고 이뻤고 호감이 있었지만 결혼을 생각할 만큼은 아니었습니다. 그녀를 마지막으로 만나기로 한 날이 왔습니다. 혜정 씨, 그동안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내일 모레 저는 떠납니다. 정말 잊지 못할 한국에서의 추억이었어요. 이곳저곳 소개해줘서 고마워요. 미국에 오면 제가 대접할게요. 오기 전에 연락만 줘요. 오빠, 저 소원이 있는데 오늘은 저랑 술 한 잔 진하게 마셔요. 오빠랑 밥만 먹었지 술은 안 마신 것 같아요. 그래요. 소원이라는데 그렇게 하죠 뭐. 운전도 안 하는데 어디가 좋을까요? 혜정 씨 가고 싶은 대로 가요. 그녀는 잘 아는 곳이 있다면서 어느 술집으로 저를 데리고 갔습니다. 술집에는 여러 가지 술을 팔았습니다. 한국은 먹고 놀고 마실 곳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모든 것들이 신기하더군요. 술집 사장은 그녀가 오랜만에 왔다면서 혜정 씨, 웬 아저씨랑 왔네?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아이 사장님, 무슨 소리 시끄럽고 나 잘 먹던 걸로 줘. 사장은 이것저것 내어옵니다. 저는 속으로 이 여자가 이렇게 주당이었나 싶었습니다. 생긴 건 정말 술을 못 먹게 생겼는데 의외였습니다. 게다가 폭탄주를 섞으면서 저와 건배까지 합니다. 오빠, 나는 오빠가 미국 가서 너무 슬퍼요. 오늘 그냥 술 마시고 가버릴 거야. 아니 그게 무슨 소리? 농담도 지나쳐요. 그녀는 술을 마시고 또 술을 따르고 아예 오늘 술을 마시기로 작정을 한 사람 같았어요. 오랜만에 저도 술을 마시니 알딸딸한 것이 정신을 못 차리겠더군요. 완전히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그곳을 나왔고 제 숙소로 가려고 하니 도로바닥이 덤비는 것이 제가 완전히 취해버렸습니다. 그녀는 저를 부축해줬고 근처 모텔로 들어가더군요. 술에 취해 더 이상 걸을 수도 없게 되어 그녀가 이끄는 대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냥 어지러워서 눕고만 싶었습니다. 그리고는 전혀 기억이 없습니다. 그냥 잠이 든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 정신을 차려보니 그녀가 옆에서 자고 있네요. 아니, 이런 너무나 놀랬습니다.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아요. 옷이 없는 것을 본 순간 내가 실수를 했나 싶더군요. 그녀는 눈을 비비며 일어나 오빠 잘 잤어요? 어제 오빠 나 그렇게 안 봤는데 오빠 저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저 책임지셔야겠어요. 순간 하늘이 노래지는 것 같더군요. 일단 미국으로 들어가는 날짜는 다가왔고 그녀와 인사를 하고는 미국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일이 바빠져서 정신없이 사는데 2달 뒤 그녀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오빠 잘 지내세요? 아, 혜정씨 오랜만이에요. 오빠 저한테 왜 연락이 없어요? 저 보고 싶지 않으셨어요? 아, 네. 일이 너무 바빠서 연락을 못했네요. 미안해요, 혜정씨. 오빠, 제가 그럴 줄 알고 오빠 보러 미국 왔어요. 뭐라고요? 지금 어디예요? 오빠네 어머니 가게죠. 이모님이 알려주셨어요. 어머님도 바꿔드릴게요. 옆에 있던 어머니는 동준아, 지금 이모가 소개시켜준 아가씨가 왔어. 너랑 미국에서 만나기로 약속했다는데? 그게 엄마 지금 갈게요. 솔직히 저는 너무나 놀라고 황당하기까지 했습니다. 가게로 가니 그녀는 워낙에 친화력이 좋은 데다가 싹싹하기까지 해서
이미 부모님의 마음을 사로잡은 상태였습니다. 어린 그녀는 당돌해 보였지만 오랜만에 보니 또 반갑더군요. 그녀를 근처 숙소를 잡아주고는 그녀와 저녁을 함께 먹으러 나갔습니다. 그녀는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보더군요. 오빠, 제가 여기까지 갑자기 온 이유가 뭔지 알아요? 저 사실 오빠한테 진지하게 이야기할 것이 있어서 왔어요. 무슨 일 있어요? 오빠, 저 어떡하면 좋아요? 지난번 우리가 함께 한 날, 글쎄, 임신이 됐나 봐요. 지금 임신 3개월에 접어들었어요. 뭐라고요? 순간 멍해지면서 뒤통수 맞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는 전혀 기억이 없는데 임신을 했다고 하니 너무나 황당했습니다. 그녀가 싫지도 않았고 결혼할 마음까지는 아니었지만 어쩝니까? 제 자식을 임신했다고 하니 그녀를 책임져야 할 노릇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부모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부모님은 기뻐하시며 어서 결혼식을 서둘러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배가 더 부르기 전에 식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제 나이 40, 그녀의 나이는 28입니다. 결혼식은 미국에서 올리기로 하고 그녀의 부모님과 친지분 몇 분, 그리고 저희 쪽 이모님들과 삼촌들 몇 분이 미국으로 오시기로 했습니다. 우리를 소개해준 이모에게 전화가 와서 세상에 동준아, 나는 네가 소개해준 아가씨가 마음에 안 든지 알았는데 우리 조카가 다시 보인다. 세상에 너무 놀랬어. 한국에서 임신을 했다고? 축하한다. 그녀와 웨딩드레스를 보러 갔고 그녀는 너무나 행복해했습니다. 오빠, 이 웨딩드레스 너무 이뻐요. 지금 꿈만 같아요. 그것도 미국에서. 신혼살림은 제가 살고 있는 주택에서 하기로 했고 그녀가 준비해 올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반지는 조촐하게 순금으로 민자 반지를 맞추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결혼이 준비가 되어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국에 있는 이모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동준아 잘 지내니? 다름이 아니라 네 이모, 결혼 준비에 일에 요즘 너무 바쁘게 지내고 있어요. 무슨 일 있으신가요? 내가 생각해보니까 뭔가가 좀 이상한 것 같아서 내가 소개시켜주고서는 처음에 내가 망설였다고 했잖아. 나이 차이 많이 난다고. 네 이모, 다 지난 일인데요. 그런데 왜 그러세요? 요즘 수영장 친구가 내 얼굴을 잘 못 보고 좀 피하는 것 같아가지고 이모가 느낌이 좀 이상하네. 혜정이는 뭐 무슨 일 없는 거지? 아기는 잘 크고 있고? 네, 이모, 배도 이제 더 나오고 요즘 태교하고 책 읽고 쇼핑하고 그러고 지내고 있어요. 아기 방도 이번 주에는 꾸밀 거예요. 아이고, 그래. 이모가 주책이다. 노파심에 걸어봤어. 그래, 결혼식에 만나자. 이모 끊는다. 네, 이모. 이모와 전화를 끊고는 아무 생각 없이 지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아무리 제가 생각해도 그녀와 동침한 적이 없는 것 같아서요. 사람이 의심을 하면 안 되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 그녀를 유심히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낮에 한국에서 전화가 오곤 했는데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밤 시간이었습니다. 가끔 놀라는 것 같기도 하고 제 눈치를 보더군요. 그런 모습을 몇 번 봤을 때는 아무런 의심이 없었는데 이모의 전화를 받고 나니 그런 모습조차 의심이 되더군요. 의심의 싹은 계속 자라게 되었고 저는 그러면 안 되지만 집에 도청 장치를 그녀 몰래 곳곳에 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정말이지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한국에서 전화가 온 모양이더군요. 그녀는 집에 혼자 있으니 스피커폰으로 전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전화하지 말랬잖아. 왜 자꾸 전화하는 거야? 나 미국 왔다고 몇 번을 말했어? 혜정아, 너 나한테 이러는 거 아니야. 어떻게 나한테 상의도 없이 미국을 갈 수가 있어? 내가 그랬지. 나 옛날부터 미국 가서 살 거라고.
그런데 내 꿈을 실현시켜줄 남자를 만났어. 그래서 그 남자 따라 미국 왔다. 됐냐? 너 뱃속에 우리 아이는 어떻게 된 거야? 이 사실을 그 남자도 알아? 내가 책임진다고 했잖아. 책임? 무슨 책임? 네가 언제 돈 벌어서 나를 책임져. 그리고 애는 유산됐다고 알아들어? 뭐라고? 너 참 독하다. 언젠 나랑 같이 살고 싶다면서 사랑한다면서 책임지라며. 그래, 그전에는 그랬지. 그때는 네가 조건이 좋아 보였어. 그런데 우리 오빠 만나고 나서는 마음 변했어. 지금 이 사람은 나이 많은 노땅이지만은 나한테 잘해주고 너보다 조건도 좋고 능력도 있고 그리고 미국 시민권자야. 나도 더 있으면 미국 시민권자가 되는데 내가 한국에서 네 아이 키우고 고생해야겠어? 그냥 잊어. 어차피 아이는 하늘나라로 갔어. 혜정아, 혜정아, 난 너뿐이었어. 나한테 이러지 마. 하면서 남자가 서글피 웁니다. 그 이후로는 더 이상 들어줄 수가 없어서 듣질 않았습니다. 세상에 어쩐지 이상했습니다. 그날 한국에서 미국 가기 전에 저에게 술을 많이 먹인 것도 이상했고, 아침에 일어나니 전혀 기억이 없는데 제 옆에 누워서 책임지라고 한 것도 좀 이상했고, 갑자기 말도 없이 미국에 와서는 내 부모님을 만난 것부터 좀 이상했는데, 이제야 모든 의문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엄청난 거짓말을 할 수 있다니, 어떻게 저렇게 뻔뻔할 수 있는 것인지 세상에 너무나 무서운 여자와 한 집에 있다는 사실이 소름 끼쳤습니다. 저는 이 여자를 그대로 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저를 가지고 논 것과 이 엄청난 일을 꾸민 것을 용서할 수가 없더군요. 그래서 일단은 아무렇지도 않게 지내기로 합니다. 그녀는 내가 집으로 돌아가니 오빠 왔어요? 방금 우리 애기가 발로 찼어요. 여기 만져봐. 오빠, 우리 꼬물이가 말해요. 아빠 왔어요? 다른 남자의 아이를 가지고 이렇게 연기가 가능하다니 도저히 한 집에 있을 수가 없더군요. 저는 출장을 핑계로 잠시 한국으로 들어가서 볼일을 봤습니다. 일주일간을 한국에서 지내다가 결혼식 날짜에 맞춰서 들어갔습니다. 결혼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웨딩드레스를 입었고 우리는 스몰 웨딩을 하기로 해서 야외 결혼식장에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설레어서 잠도 못 잤다고 하더군요. 저는 지인들은 부르지 않았습니다. 오신 분들은 한국에서 오신 삼촌과 이모, 그리고 이모의 수영장 친구, 그녀의 부모님과 친지분들까지 모인 분들이 15명 내외였습니다. 그녀는 오빠, 왜 이렇게 손님들이 안 온 거예요? 오빠 결혼식인데 이상하잖아. 오빠 친구도 없어요? 사업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래요? 하면서 신경질을 내더군요. 여러 사람들의 축하를 받으며 결혼식을 올리고 싶었나 봅니다. 주례는 오지 않았습니다. 잠시 분위기가 싸해지고 친지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저는 식장의 단상에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오늘 결혼식은 없습니다. 대신 여러분들께 아주 재미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어떤 여자가 있었습니다.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고 있던 여자입니다. 그녀는 결혼을 약속한 청년과 사귀다가 임신을 했지만 미국 시민권을 가진 사업가를 만나 남자친구와 헤어지고는 사업가를 술을 먹이고 아침에 일어나 본인을 책임지라고 합니다. 남자는 순진하게 믿었고 결혼 준비를 하게 됩니다. 헤어진 남자친구에게는 아이를 유산했다고 거짓말하고는 미국 사업가에게 아이를 임신했다며 그의 아이라고 하면서 책임을 지라고 합니다. 그렇게 그녀가 바라는 대로 아이도 키우고 행복한 생활을 하려고 하네요. 그런데 말이죠. 오늘 아주 반가운 손님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반갑게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한 남자는 걸어서 단상에 오릅니다. 갑자기 그녀의 부모님은 그녀에게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고 난리가 납니다. 남자는 말합니다. 혜정아, 너 우리 애가 하늘나라로 갔다며?
하늘나라로 간 아이가 어떻게 결혼한 사람의 아이로 둔갑이 된 거니? 세상이 무섭지도 않아? 너가 이러고도 사람이니? 여자는 소리를 지르며 옵니다. 도대체 뭐야? 어떻게 된 거야? 하며 고함을 지릅니다. 어떻게 됐냐고? 그래, 이렇게 된 거야. 인과응보. 내가 한국에 출장 간다고 했지? 이분과 같은 비행기를 타고 미국에 왔다. 그래, 네가 날 가지고 논 대가다. 인생 그렇게 살지 마. 그리고 우리 이모 삼촌 지금 조카가 사기당하려다가 해피엔딩으로 끝났습니다. 뒤에 관광버스 대절했습니다. 이번에 조카가 결혼식은 못했지만 대신 좋은 곳 관광 실컷 하고 가세요. 모든 비용은 제가 쏩니다. 가시는 길까지 편하게 모시겠습니다.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그녀는 그녀의 부모님이 등짝을 때리며 데리고 나갔고 그 뒤를 전 남자친구가 따라갑니다. 이모는 수영장 친구인 이모 친구의 뺨을 때렸습니다. 너 나한테 숨기고 있었니? 네가 어쩌면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나도 처음 소개시켜줄 때는 몰랐어. 임신했다는 사실은 나중에 알게 됐어. 차마 너한테 말을 못했고 피해 다녔어. 말하려고 했는데 우리 동생이 내 입만 닫으면 조카가 행복하다고 그래서 말을 못했다. 미안하다. 죽을 죄를 졌어. 너 다시는 수영장에 올 생각도 말고 나 볼 생각도 하지 마. 넌 사람도 아니야. 이것을 본 아버지는 박수를 치며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이 나보다 훨씬 낫구나. 그래, 이만하길 천만다행이야. 아주 내가 속이 다 시원하구나. 어머니는 여보, 하마터면은 우리도 깜빡 속을 뻔했네요. 정말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아들 화를 피해갔어요. 옛날 그 사기꾼 보는 것 같았어요. 여동생은 오빠 대단하다. 어떻게 우리한테 말 한마디 없이 이런 쇼를 다 보여주는 거야? 그 여자 얼굴 봤어? 놀래서 도망가는 거. 참 세상 살다 보니 별일이 다 있다. 아무튼 오빠 멋졌어 아주. 그렇게 제 인생에 두 번째 큰일이 지나갔습니다. 저는 그 뒤로 어떻게 됐냐고요? 같은 직종에서 일하던 재미교포인 지금의 아내를 만나서 알콩달콩 아들, 딸 잘 낳고 살고 있습니다. 아내도 저처럼 어릴 적 미국에 이민을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쇼킹한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며칠 전 이모에게서 연락이 왔는데 뉴스에서 누가 나온다고 하더군요. 알고 보니 어릴 적 저희 집을 망하게 한 그 장호 삼촌이란 사기꾼이었습니다. 인생이 사기꾼이었고 또 사기치다가 태국에서 잡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태국에서 흥청망청 쓰다가 목덜미가 잡혔다네요. 이 소식을 듣고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께 이제야 속이 좀 풀린다고 하셨답니다. 인과응보란 옛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한국에는 글쎄요. 당분간은 못 갈 것 같습니다. 안 좋았던 기억들이 너무나 크게 자리 잡았네요. 모르죠. 나이가 더 들면 또 그리워질지도요. 아이들이 자라면 그때는 제 고향에 한 번은 데리고 가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드라마 같은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